반갑습니다. 사과 수확을 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년 사과 농사를 위해서 거창사과 낚시꾼은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할 거냐면요, 요 사과나무 아래에 보면 비료를 줄 겁니다. 이제 감사 비료라고 사과를 수확하고 이제 잎이 좀 마를 쯤 돼서 가을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년 봄에 또 비료를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가을에 퇴비 비료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효과가 없다, 봄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을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을에 해가지고 내년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보면 뭐 가을에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과 보셨잖아요. 사과 엄청나게 크고 색깔도 잘 되고, 그러면 내년 봄에 비료를 하든 지금 가을에 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뭐 봄에 하는 게 맞다, 뭐 맞을 수 있죠. 봄에 비료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정답이 없어요. 농사는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농사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과를 심은 그 지역, 그리고 기후, 땅, 이런 조건에 따라 좀 저는 다르다 봅니다. 저는 이 품종을 친구가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과나무는 세력도 좋고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연식치고는 너무 작아요. 그만큼 이제 세력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또 뭐 영양제를 적게 준다든가 뭐 이유가 있겠죠. 농사 지는 방법에 따라 또 수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조건에서 했다 하더라도 지역이라든가 기후 환경에 따라 키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을에 비료, 퇴비 이렇게 나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대로 뭐 사과만 맛있고 그리고 색깔만 잘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감사비료라고 항상 뿌리는 게 있었습니다. 농협에 가면 파는데요, 거기 이제 어떤 거였는지 보여드리고, 올해는 조금 바꿔서 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 농사 짓는데 너무 막 바꿔서 하진 않고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농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반찬 같은 거 매번 같은 거 드시면 맛없잖아요. 기후가 자꾸 변하면 변하는 대로 조금씩 영양제를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료 어떤 비료 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좋은이라는 비료를 항상 했습니다. 뭐 질소가 인산, 카리, 고토, 붕소, 뭐 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황산 카리가 들어있죠. 이런 비료를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프 아그로에서 나오는 두프로라는 요 비료를 할 거예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작물에 따라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양을 많이 해야 되는지 12량도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이 두프로 비료 같은 경우는 총 질소량이 12.9입니다. 그리고 뭐 이 속에 뭐 인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 황, 철, 붕소, 망간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했던 비료랑 올해의 2% 12랑 조금은 차이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반찬을 좀 바꿔가지고 사과 농사를 좀 맛있게 농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료를 할 건데요, 한 나무당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제 손으로 한 3개에서 4주먹 정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목, 여기 작은 유목들은 한 2주먹 정도 해서, 혹시라도 너무 적게 했다든가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내년 농사에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항상 해오던 그 양으로 정해서 비료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뿌리 조언을 하지 않고 2%를 해서 부사바다하고 공로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료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퇴비, 농협에서 나는 이제 포대 퇴비가 있어요. 그것도 나무마다 이제 한 포대씩 해서 원래 이제
사과나무가 고생했으니까 조금 영양분을 많이 보충하라고 미리 가을에 이런 영양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사 사과나무 아래에 비료를 다 살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색깔이 약간 청빛이 도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는 양은 한 주먹 딱 졌을 때 3번에서 4번 정도 한 나무에다 주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무마다 명찰처럼 약간 달아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색이라 적은 거는 하, 크기, 중, 그리고 수세, 상. 자, 이렇게 색이라 적은 거는 사과를 수확할 때 착색이 잘 되냐 안 되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하라고 적어놨습니다. 착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중, 중보다도 조금 작은 애들이 좀 있었고요. 수세는 좀 강합니다. 상.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면 나무에 볼게요. 자, 이게 아직 사과를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확을 하지 않았냐면 착색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사과도 좀 잘고. 그래서 제가 착색도 하로 해놨고 크기도 중보다 조금 작게 해놨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좀 커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사과 크기도 작고 착색도 안 되고 사과나무를 전체를 봤을 때 수세도 좀 센 것 같아서 여기는 비료를 한 반 정도만 했습니다. 너무 세기 때문에 착색이라든지 또 약간 나무가 자라는 데는 너무 수세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올해는 비료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제 명찰을 다 달아가지고 나무마다 수세가 세고 또 착색이 안 되는 나무들을 제가 표시해 놨기 때문에 비료를 할 때 양을 맞춰서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과까지 달렸죠. 착색도 안 되고 나무도 좀 너무 세력이 세서 그런지 크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수세는 또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뒤에 나무를 벨 건데요. 그 옆에 이제 작은 나무도 심어놨습니다. 하여튼 비료를 조금 줄여서 했어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사과를 아직 따지 않았습니다. 착색도 안 되고 사과 크기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얘도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사과가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주위로는 사과 착색이 잘 안 됩니다. 나무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비료량을 좀 조절해 가지고 뿌려 주었고요. 나중에 퇴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여서 할 겁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항상 아버지는 나무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퇴비도 하고 비료를 했는데요. 제가 명찰을 단 이유가 나무마다 사과 크기라든가 착색이라든가 수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명찰 달아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줄 때는 주고 또 덜 줄 때는 덜 주고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명찰을 달았습니다. 올해는 조금씩 농사를 바꿔가면서 해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가 많은 분들은 사실 일일이 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적게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나무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변화를 계속 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밭에서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